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작전권 전환을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한국과 미국 군 당국이 오는 8월로 예정된 하반기 한미연합 훈련 방식을 놓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군은 이번 그 8월 훈련을 전자권을 전환 검증을 하는 훈련으로 하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미국은 연합 대비 태세, 전쟁 준비를 점검하는 데 더 우선을 둬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나 봅니다. 그래서 이제 한미 간의 갈등이 있다. 이렇게 보도가 되고 있는데, 독립국가의 기본 중의 기본인 작전권 행사, 이것을 하지 못하고 있는 대한민국 현실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자, 이 얘기를 좀 주제로 말씀드리면요. 우선은 자주국방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개념 정리를 하고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자, 자주국방 우리가 말을 많이 하죠. 자주국방을 위해서 군사를 키워야 된다. 그 현 정부가 국방 예산 늘리는 것에 대해서 자주국방으로 가기 위해서 필수적인 과정이다. 이제 이런 주장들도 많이 있고 한데, 자, 우선 자주국방에서 결정적인 것은 무엇일까요? 주권을 행사하는 거죠. 자주는 스스로 주인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주권을 행사하는 것이 국방 분야의 핵심적인 자주국방의 개념이다. 전쟁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 작전을 세울 수 있는 권한, 이 두 가지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 자주국방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스스로의 힘으로 무장을 하는 것이겠죠. 국산화를 해야 됩니다. 무기 국산화를 해야 되고, 기본적인 무력을 자체로 생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되어야 된다. 이게 자주국방의 또 토대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평화를 지향해야죠. 근본적으로 평화를 지키고 발전시켜 나가는 그러한 작용을 하기 위해서 국방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주국방의 개념을 그런 방향으로 지향시켜 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자, 그런데 이제 대한민국 국방 현실은 어떻게 됩니까? 70년 동안 이제 미국이 한국의 국방을 창설하고 구조화시켜 왔던 과정이라고 볼 수 있죠. 그 뿌리는 친일파들입니다. 요즘에 뭐 백선엽 씨에 대해서 여러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대한민국 국군의 뿌리는 친일 장교들입니다. 이들이 그대로 해방 이후에 친일 생산이 되지 못하고 미국에 의해서 미 군정에 의해서 다시 복귀하는 과정으로 대한민국 국군이 출발했다는 겁니다. 정통성과 군의 사명에서 이미 이 대한민국 군대는 이미 사대주의로부터 출발했다는 겁니다. 친일과 친미라고 하는 그 비정상 상태에서 출발을 했고 70년 동안 구조화되어 와 있습니다. 자, 이들이 뿌리가 되어 있는 이 국방의 현실에서 자주국방을 상상할 수도 없고 그럴 능력도 의지도 없는 상태가 되어 버렸던 것이 70년 대한민국 국방의 현실입니다. 자력으로 뭔가를 할 수 없습니다. 생산도, 작전도, 운영도, 판단도 자력으로 할 수 없는 그러한 비정상적인 군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명박 시절에 있었던 대표적인 연평도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 당시에 전투기를 출격을 시켜서 폭격을 할 거냐 말 거냐를 한국의 국방부가 주한미군에 대해 계속 물어봤다는 거죠. 쏠까요 말까요? 자력으로 뭔가를 할 수 없는 그런 구조가 되어 있는 국방이다 하는 겁니다. 근본적으로는 미국의 동북아 전략을 실현하기 위한 도구로 70년 동안 운영되어 왔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태생 자체가 반북 적대 구조고 분단 유지 혹은 북한을 유사시에 점령하는 그 선봉대의 역할로 대한민국 군대가 운영되어 왔다는 거죠. 총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미국의 용병 구조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 대한민국 국방의 현실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런 구조이기 때문에 국방 예산을 아무리 쏟아부어도 밑빠진 독에 물 붓기밖에 되지 않습니다. 돈을 많이 쏟아붓는다고 자주국방이 될까요? 그렇지 않죠. 구조적으로 지금 이러한 70년의 이 비정상적인 대한민국 군대의 구조에서 자주권이 없는 군대에서 국방 예산을 아무리 쏟아부어도 밑빠진 독에 물 붓기다. 자, 작전권이 없는 군대에 들어가는 예산, 결국 작전권을 가지고 있는 미국의 수준으로 들어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방위비 분담금 플러스죠. 방위비 분담금 추가로 내는 겁니다. 대한민국 군대 자체가 미국의 동북아 작전을 실행하는 도구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이
국방에다가 아무리 예산을 많이 쏟아붓더라도 결국 미국의 수준으로 가게 되는 그런 구조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구조에서 또 비리는 얼마나 많습니까? 고위 군 관료들의 호주머니로 들어갔던 거 아닙니까? 93년도에 김영삼 정부 때 대표적인 율곡 비리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감사원 결과로 보면 율곡 사업과 관련해서 이종구 전 국방부 장관 자체가 7억 8천만 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뇌물로. 이상훈 전 국방부 장관도 1억 5천만 원. 김종희 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 1억 4,500만 원. 이보다 더 많겠죠. 대표적으로 드러나는 감사원 결과가 그렇다는 거예요. 13명이 적발됐고 수수 금액이 22억이 넘었다는 겁니다. 또 하나 이거는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인데 언론에서 크게 보도하지 않았습니다. 한 9년 전 일입니다만 2011년 12월에 김상태 전 공군 참모총장, 이 세계 최대 방산업체인 로키드 마틴사에 군사 기밀을 넘겼어요. 그래서 2급 상급 군사 기밀을 넘기고 25억을 받아치겠다는 겁니다. 자, 이 사람이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받았다는 겁니다. 집행유예를 받았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런 사건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사대주의 군대에서 반드시 벌어질 수밖에 없는 이런 부패 현상이 구조화되어 있고 뿌리 깊다는 겁니다. 자, 국방비는 또 긴장을 요구하죠. 국방비를 더 증액시키기 위해서 미국과 이해관계에서 미국 자체도 그렇고 대한민국 군대 우두머리도 그렇고 국방비는 긴장을 요구합니다. 평화 상태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런 조건이기 때문에 남북의 군사 합의도 결국 도로함이 타결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가게 돼 있다는 겁니다. 자, 작전권 문제로 다시 돌아오면요. 작전권 환수를 저는 미국과 협상을 통해서 받을 수 있을까? 저는 그 착각이라고 봅니다. 미국은 작전권을 넘겨줄 생각이 없습니다. 지금 그 한미 간의 문재인 정부 간에 한국과 미국 간에 합의된 것은 임기 안에 작전권을 전환받는다 이렇게 얘기된 거 아닙니까? 근데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일정을 잡기 위해서는 올해 8월에 예정된 한미합동 군사훈련이 전작권 전환을 검증하는 그런 성격의 훈련이 된다는 것이 이제 한국 정부의 국방부 입장이고 미국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자, 이명박 때 이미 연기가 됐고 박근혜 때 아예 무기한 연기가 된 거 아닙니까? 자, 이게 형식은 한국 정부가 요청을 한 거지만 본질적으로는 미국이 작전권을 넘겨줄 생각이 없다 이런 겁니다. 자, 지금 합의되어 있는 것은 미래통합사령부를 만들어서 한국이 대장을 맡고 미국이 부대장을 맡는다 이런 거 아닙니까? 역사상 미국이 이런 부대장을 맡는 책은 역사상 없다 이렇게 많이 떨고 있는데 본질에서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미국은 작전권 넘겨줄 계획이 없고 차일피일 미룰 것입니다. 어떤 명분을 만들어서라도. 또 하나는 만약에 형식적으로 넘겨준다 하더라도 실질적인 군 작전권을 틀어지기 위해서 유엔사라고 하는 한미연합사와 별도로 있는 가상의 조직을 강화해서 작전권을 계속 행사하겠다는 것이 미국의 구도입니다. 유엔사가 존재하는 한 작전권 전환은 무용지물이다. 그런 구조로 만들어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은 절대 작전권을 넘겨줄 생각도 의지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대한민국이 자주국방을 하기 위해서라도 진정하게 전작권 전환을 작전권 행사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한데요. 군의 사명을 재정립해야겠죠. 한국군의 사명을 재정립해야 온전한 자주국방을 갈 수 있고 전작권 전환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군의 사명이 통일지향형 군으로 가야 된다는 겁니다. 무력 통일이 아니라 7.4 공동성명부터 남북기본합의서 그리고 남북공동선언에서 쭉 일관되게 합의했던 평화적 통일을 지향하는 그것을 군사적으로 담보하는 군의 사명을 재정립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국토수호형 군대로 가야 합니다. 외부에서 침략을 방어하는 그런 국토수호형 군대로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통일지향형 국토수호형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휴전선이 아니라 해양방어선을 구축하는 해양방어를 위주로 하는 그런 군대로 재편되어야 된다. 그래서 군의 성격을 자주군대, 민족군대, 통일군대로 가자. 이게 재정립되어야 된다. 군의 사명으로. 그래야 우리가 떳떳하게 자주국방을 할 수 있고 작전권 전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토대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작전권 환수가 아니라 우리가 행사해야 된다는 겁니다. 작전권을 환수받는다라고 개념을 접근하지 말자. 작전권은 넘겨받고 할 게 아니고 그냥 우리가 행사를 하면 된다는 겁니다. 행사를 하겠다고 선언하고 통보하고 집행을 하면 된다 이겁니다. 제 주장입니다.
작전권을 누가 넘겨줬습니까? 형식적으로는 이승만이가 편지 한 장 써서 넘겨준 거 아닙니까? 작전권이라는 게 무슨 뭐 대단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기본 아닙니까? 우리가 달라 말라 이럴 게 아니라 이것은 원래 우리 거기 때문에 우리가 행사하겠다. 통보를 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 군의 사명을 재정립하는 것. 그런 자신감을 가지고 그런 성격을 가지고 온전하게 작전권을 행사하겠다라고 결심하고 결정하고 통보하고 행사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은 절대 작전권을 넘겨줄 생각이 없습니다. 자, 목요일날 방송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